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3월도 벌써 마지막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는데요. 마지막 주 첫날부터 시장은 분위기가 상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지난주 계속된 연속 신고가에 지쳤는지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주까지의 조정을 끝내고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달러 위로 올라오는 등 반등세의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두 가지 주요 안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목요일 발표될 미국 4분기 GDP 최종 수치와 또 하나는 금요일 발표될 PCE 물가입니다. 현재 미국은 경기와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경기는 너무 식지 않으면서 물가는 너무 뜨겁지 않은 딱 좋은 골디락스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목요일 나올 GDP 수치가 예측치인 3%대 초반이 나와준다며 경기가 너무 식지는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금요일 발표될 PCE 물가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됩니다. 연준의 2% 물가 목표 자체가 바로 이 근원 PCE 물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최근 각종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연준이 긴축을 더 오래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낮아지고 있는 물가가 확인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예측은 근원 PCE 물가가 지난달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가능만 하다면 0.1%포인트라도 지난달보다 낮게 나와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시장 입장에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 금리 전망에 대해 크게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지난 FOMC에서 파월이 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감행할 것을 이미 예고를 했죠.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잘 내리고 있지도 않은데 왜 3차례나 금리 인하를 한다고 또 한 번 못을 박아둔 걸까요? 여기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은 경기가 나빠질 때 정말 따라잡지도 못할 속도로 순식간에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매번 나타났던 현상이죠. 그리고 지금도 바닥을 짚고 서서히 오르려고 하면서 4%를 넘기 직전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은 듯 보이지만 이것도 막상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과거 역사들처럼 순식간에 치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용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이유와도 직결이 되는데요. 고용시장의 붕괴는 올해 있을 대선에서 집권당 측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집권당 측은 고용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만 할 필요가 있겠죠. 연준이 제 아무리 정치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정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올해 내내 금리를 내릴 것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내릴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실업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다르죠. 그때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실업률이 4%를 넘기는 순간부터 아직 인플레이션은 좀 높지만 고용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시장 붕괴에 대해 선대응해야 한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거시 경제적인 상황은 시장에 매우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기는 너무 식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너무 뜨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적당한 온도 속에 금리 인하는 적절한 속도로 연말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거의 최고의 시나리오죠. 따라서 이런 최고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면서 지난주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거의 매일같이 동시에 신고가 경신을 이어갔던 것이죠. 오늘은 그 피로감에 잠시 쉬어가는 것 뿐이고요. 적당하게 쿨링이 이뤄지고 나면 증시도 다시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지난주까지 조정이 있었죠. 사실 비트코인도 위험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멘텀은 증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타이밍이 조금 다른 것 뿐이죠. 비트코인은 바로 얼마 전 전고점 돌파라는 아주 중대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수세가 많이 소진되었죠.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가격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열을 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반드시 나오게 되겠죠. 바로 이런 이유 속에 비트코인은 지난주까지 과열을 해소하고 단기간에 큰 돈을 번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하며 빠져나가는 이른바 털기 작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급등을 했을까요? 쉽죠. 털기가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증시와는 전체적인 큰 방향성은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세세한 타이밍만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전고점의 저항 영역인 7만 달러, 그리고 한국에서는 1억 원을 다시 넘었죠. 이 7만 달러는 정말 중요한 영역인데요. 바로 전고점 저항 영역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을 완전히 돌파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강세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잠시 뚫기는 했지만 곧바로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돌파가 아닌 거짓 돌파입니다. 매수세가 힘을 억지로 쥐어짜내서 잠깐 넘긴 넘었는데 힘이 빠지면서 바로 되밀려난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밀려 내려갔으니 힘을 다시 모아야겠죠? 이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 바로 조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갈 사람들 털고 새로 합류할 사람들 들어오는 손바뀜이 일어나죠. 이렇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평균 매수 가격이 6만 달러대가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7만 달러 되었다고 바로 팔지 않겠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8만 달러 이상은 바라보고 들어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7만 달러에 도전할 때 이전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보충된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7만 달러 넘었다고 바로 힘이 빠지지 않으니까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여서 가격이 상승했다,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힘을 비축하는 과정을 마치고 다시 전고점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원한 돌파가 이뤄질지 장담할 순 없지만 저는 상황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이 이뤄질 때 그레이스케일 측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난 한 주 동안 ETF에서 순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악재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게 전부 ETF 덕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순유출이라니 이거는 완전히 망한 거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런 엄청난 초대형 악재 속에서도 가격은 최대 겨우 18%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이클에서만 20%가 넘는 하락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조정은 과거 그 평범했던 4번의 조정만큼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ETF가 일주일 내내 순유출이 되는 이 초대형 악재 속에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반대로 초대형 호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ETF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ETF가 무지막지하게 팔아도 가격이 채 20%도 내리지 않을 만큼 다른 매수세도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두려울 게 더 없겠죠? ETF의 매도세는 어차피 곧 끝날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미 끝나가는 징조가 보이죠? 그럼 이들은 곧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굳이 엄청난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이번 조정은 털어야 할 투자자들을 털어버리면서 가격의 펀더멘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상승 전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거우면 멀리 갈 수가 없죠. 불필요한 짐들을 덜어내고 가벼워져야 멀리 높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수차례 설명드렸듯 비트코인의 진짜 강세장은 전고점 저항 영역을 확실하게 돌파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시점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털기도 끝이 나고 찐 강세장 돌입 전 마지막 채비가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지점을 돌파하고 나면 진짜 불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 마지막 준비의 순간입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 반감기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딱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죠.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비트코인의 최대 모멘텀이 지금 눈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곧바로 뒤를 이어서 금리 인하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초특급 불꽃쇼가 모든 준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결심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어쩌면 인생에서 2번 다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과 같은 기회를 마주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통틀어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초대형 자산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높은 확률로 이 정도의 상승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최고의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비슈사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큰 성과를 보이고 계십니다. 비슈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막차가 곧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그냥 흘려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